안녕하세요.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입니다. 오늘 저는 2022년형 쉐보레 볼트 EV를 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영상과 컨텐츠, 블로그와 유튜브, 네이버 TV 등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 차에 관련된 편의상, 주행 질감 등에 대한 정보는 그 영상과 컨텐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쉐보레 볼트 EV를 타고 좀 먼 거리까지 다녀올 거예요. 앞서 보여드린 컨텐츠 같은 경우에 시내 주행을 위주로 타다 보니까 이 차의 배터리 성능 그리고 주행 거리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그 경험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행할 구간은 서울 노원구에서 경기도 안산시 영흥대교 초입까지입니다. 지도상 거리는 106km. 이 구간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운행을 하면서 에너지 효율이 어떤지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한 지 약 5분 정도 됐고요.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 중이어서 원래도 막혔는데 더 막히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지나 의정부 IC를 통해서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거고요. 거기서 부천까지 이동한 다음에 국도를 통해서 오이도, 대부도 그리고 영흥도까지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이 차의 배터리 잔량은 전체의 약 40%, 트릭 컴퓨터상 주행 가능한 거리는 162km입니다. 조금 전에 편도 거리가 106km라고 했죠. 충전 없이 왕복이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지도상 왕복 거리가 212km 정도니까 약 60km가 부족해요. 따라서 영흥대교까지 간 다음에 그곳에 위치해 있는 전기차 충전소에서 최대한 충전을 하고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가속도 해보고 회생제동도 충분히 이용해 볼 예정이고요. 오늘 외부 기온이 꽤 높아졌습니다. 오늘 외부 기온은 영상 23도, 따라서 에어컨을 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최대한 에너지를 덜 사용할 정도의 온도만 유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차량 주행 중에 중간중간 몇 차례 차량의 현재 주행 상태, 거리, 정비 정보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양주 톨게이트를 통과했는데요. 출발한 지 약 21분 지났고요. 이동한 거리는 약 27km. 현재 남은 배터리 잔량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140km입니다. 평균 전비는 큰 변화가 없어요. kWh당 6.5km로 공인 전비보다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의 경우 고속 주행 시 전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전의 쉐보레 볼트 EV의 경우에도 고속도로 전비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었어요. 차량이 좀 작고 가볍다 보니까 중형이나 대형 전기 차량에 비해서 전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습니다. 목적지까지 현재 남은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거리는 77km. 이렇게 주행을 한다면 목적지인 영흥대교에 도착했을 때 남은 배터리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40km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대교 구간을 통과하고 있고요. 출발한 지 약 30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한 거리는 약 41km 정도 되고요. 현재 남아있는 배터리 잔량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132km.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이렇다 보니 평균 전비 역시 조금 올라갔는데요. 조금 전에 알려드린 전비는 kWh당 6.5km였는데요. 지금 보니까 6.6km로 0.1km가량 늘어났습니다. 중간중간에 속도를 내기는 했지만 극가속보다는 부드럽게 가속을 했고요. 차량의 속도를 줄일 때는 브레이크 대신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패들 형태로 붙어있는 리젠 스위치를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브레이크를 밟을 때보다 회생 제동량이 약 2배 가량으로 높아집니다. 김포 톨게이트를 지났는데요. 이 지역 역시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목적지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늘긴 하겠지만 전비는 조금 더 늘 가능성이 있어요. 본격적인 정차가 시작됐는데요. 지금부터 제동을 하는데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리젠 스위치를 이용해서 속도를 줄여 봤습니다.
참고로 리젠 스위치를 이용할 경우 제동뿐 아니라 완벽한 정차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외곽순환 고속도로 장수 IC를 통해서 부천 시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행한 시간은 약 45분, 주행거리는 약 60km이고요. 현재 남아있는 배터리 잔량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122km, 평균 전비는 kWh당 6.6km입니다.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는 약 46km. 저는 현재 안산시 오이도와 제부도를 연결하는 시야 방조제를 달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동한 시간은 약 1시간 15분, 이동한 거리는 87km 정도 되고요. 현재 남아있는 배터리 잔량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약 115km, 도착지까지 남은 거리는 약 29km, 4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비는 여전히 kWh당 6.6k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발한 지 1시간 30분 만에 제부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영흥도 방향으로 갈 텐데요. 현재 이 차에 남아있는 배터리 잔량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102km이고요. 전비는 kWh당 6.6km입니다. 목적지까지는 앞으로 13km 남았고요. 시간은 약 20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부터 목적지까지는 왕복 2차선 지방도를 천천히 달려야 하기 때문에 별다른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 영흥도 진두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주행한 시간은 약 1시간 50분 정도 됐고요. 이동한 거리는 110km 가량 됩니다. 현재 이 차에 남은 배터리는 전체의 약 25% 정도고요. 이를 통해 주행 가능한 거리는 약 93km 정도 됩니다. 그동안 전비가 조금 더 좋아졌어요. 이 차의 전체 평균 전비는 kWh당 6.7km로 앞서 고속도로를 나오면서 살펴본 전비보다 0.1km 더 늘었고 출발했을 때보다 0.2km나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서울 노원에 위치한 제 집에서 여기 영흥도 진두 선착장까지 약 110km를 달리면서 사용한 배터리 용량을 주행한 거리로 환산해 보면요, 앞서 출발할 때 주행 가능한 거리가 173km였고 현재 남은 배터리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93km니까 약 80km를 달릴 수 있는 배터리로 110km를 달린 셈이에요. 이를 통해서 2022년형 쉐보레 볼트 EV 연료 효율이 더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까지 이동할 거리가 약 110km 정도 되고 현재 배터리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93km니까 중간에 충전을 해야 되는데요. 마침 진두 선착장 수산물센터에 충전기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차량을 충전하고 늦은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잠시 안녕. 볼트 EV의 배터리 충전도 50%가량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주행 가능한 거리는 285km, 조금 전에 집까지 거리가 약 110km라고 했으니까 충분히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돌아갈 때는 여행 정보 데이터를 말씀드리지 않고 마지막에 도착해서 데이터를 안내드리고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동부간선도로 월릉교 나들목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적지까지 3.3km, 약 10분 정도를 남겨뒀고요. 영흥도 진두선착장에서 약 103km 정도를 달렸고요. 현재 남아있는 배터리 잔량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198km, 전비는 여전히 kWh당 6.7km입니다. 앞서 영흥도 진두 선착장에서 출발할 때 이 차량의 배터리 잔량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는 약 285km 정도였고요. 현재 목적지를 1km 정도 남긴 상황, 즉 약 105km 정도를 주행한 후에 남은 배터리 잔량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197km입니다.
해당 거리를 단순한 산에서 90km를 달릴 수 있는 전력으로 주행한 셈이에요. 여전히 효율이 괜찮다고 판단이 되고요. 2020년형 쉐보레 볼트 EV를 타고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제 집에서 경기도 안산시 영흥도 진두 선착장을 왕복하며 이 차의 연료 효율과 전비 등을 알아본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이었고요. 영상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No.